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2016년에 한 3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요. 당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처음 한 달만 주고 나머지 달에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고 고용노동부에 체불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또 구두로 합의된 금액이었거든요. 끈질기게 도피하는 모습과 뻔뻔한 태도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와서 잊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도 같은 업계 후배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문자로 금액과 갚겠다는 말만 반복한 내역뿐인데요. 출퇴근 시 화면 스크린 캡처한 것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자료들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돈을 못 받으셨다는 건데 변호사님은 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뭐 저번 주에도 제가 코로나 자꾸 하는데 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이렇게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상담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한 6년 정도 되어가는 일인데요. 지금도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가 못 받은 임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6년이 좀 걸리네요. 그렇죠. 네. 오래됐어요. 네. 보통 이제 소멸시효라는 말은 너무 이제 TV로나 다 한 번씩 들어보셔가지고 소멸시효 그러면 딱 10년. 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기억을 하시죠,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분들이. 많아서 정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주다가 10년 안에만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임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년이면 이미 도과를 해가지고 네. 근데 또 사연 보면 당시에는 뭔가 액션을 좀 하셨던 것 같아서 그 그렇죠. 액션을 하셨던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일단은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임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해서 이 6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 당시에 이 채권자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다면 그러면 좀 이게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담자분 같이 이렇게 임금 체불을 내가 당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알아야 되는 필살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건 솔직히 감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임금 체불일 경우에는 매뉴얼처럼 이제 고용노동청에 네,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불러다 조사를 하고요. 네, 증빙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으신 경우에는 그럼 이제 근로감독관 하에서 이제 그 당시에 협의가 돼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직접 계속 막 사장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편이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다른 분의 다른 기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지금 상담자분께서 만약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조금 있습니다. 금액과 그리고 내가 갚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이제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출퇴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화면을 뭐 캡처한 것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던 내역까지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증거면 좀 어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로 계약서가 있었으면 더 그렇죠. 좋았을 텐데요. 보통은 이제 계약서랑 그다음에 뭐 급여 명세서 받은 게 있으면 명세서, 그다음에 뭐 급여를 받은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의 확인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계약서 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뭐 증빙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채무를 인정한 것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급여는 서로 구두상 합의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소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제를 삼은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그 사장님이 되시는 분이 다른 후배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금 체불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도 그렇고 후배분들이 입장에서 지금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좀 지혜로울지 좀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배째라 식으로 나는 너무 줄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너만 주겠니?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체당금은 이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체불된 금품이 있을 때 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국가가 이제 그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좋은 제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난 모르겠다라고 나오면 이 소액 체당금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조금 손쉽게 그래도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잘 되셨기를 바라겠고요.